제네시스가 그랜저, 셀토스, 캐스퍼보다 많이 팔린다. 야, 이런 나라 있나? 그래서 1위가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2024년 2월 자동차 판매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현대기아 판매량을 보면 점유율이 92.4%. 이 정도면은 사실상 독점인데 요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가전만 해도 LG, 삼성, 스마트폰만 해도 삼성, 아이폰, 기타 등등 세상에 한 회사가 92%를 넘게 차지하는, 야,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 사실 뭐 독과점 우려는 현대기아 합쳐질 때부터 있었으니까 르노, GM, KGM은 지금 너무 죽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2024년 2월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요, 99,247대입니다. 국산차 판매량 10만 대 이하로 떨어진 것 자체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에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일단 2월이 전통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비수기입니다. 왜냐면 설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까지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달 전기차 아예 못 팔았죠. 그리고 그랜저, 소나타 이런 거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 공장, 코나, 아반떼 하이브리드 생산하는 울산 3공장 요번에 설비 공사를 해서 요번에 생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국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3월에는 판매량이 반드시 반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돼야 될 텐데. 전기차에 대해서도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2월 20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확정됐고요. 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고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거,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주요 도시들이 이미 보조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약간 서둘러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조금 지원 대수가 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세종시가 특별히 황당하죠. 작년에 640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단 70대만 보조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경기도 과천시 작년에 200대였는데 올해는 70대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줄여도 되나? 이유는 뭐 말은 됩니다. 작년에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60%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돈 안 썼으면 오우 아꼈구만, 좋구만 이럴 텐데, 정부 기관들은 돈을 다 집행하는 것이 업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돈이 남아 돌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어떻게든 다 써야 돼.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 무려 40%가 남았으니까 이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작게 가고, 이거 뭐 만약에 수요가 좀 더 늘면 추경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한 자세로 지금 대수를 줄여놓고 있는데, 이게 추경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해놓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이걸 가지고서 남겼다는 거,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의 보조금이 지금 30%가 이미 신청이 됐다고 하죠. 지금 불과 3일 만에 30%라고 하니까 금방 동날 게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전기차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 초가 되면서 갑자기 이분들 왜 불타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기차가 요즘 할인 때문인지 전기차 신차들이 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여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해 전기차는 굉장히 화끈하게 달아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돼요. 브랜드별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꼴찌 6위는 어떤 브랜드일까? 르노 코리아입니다. 1807대. 와, 또 꼴찌야. 언제까지 꼴찌 하려고 그래? 르노 이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XM3 같은 차는 지금 열심히 하면 잘 팔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너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르노는 회심의 격이 있죠. 차세대 하이브리드 SUV 볼보 CMA 플랫폼을 가지고 간다는 오로라 프로젝트, 요번에 나옵니다. 6월 27일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할 텐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공개가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소문에는 르노가 공개하는 시점에 맞춰서 마침 모터쇼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공개하겠구만 라고 했지만, 르노에서는 그게 말이죠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여기 부산 모터쇼에서 만약에 공개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이거는 무조건 하여간 공개해야 돼. 네, 믿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5위는 쉐보레입니다. 1963대. 쉐보레는 전기차 볼트 EUV 판매를 완전히 중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일단은 뭐 볼트 EV의 후속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쉐보레 지금
지금까지는 판매를 크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쉐보레 트랙스 뭐 괜찮죠. 오늘도 보니까 트랙스 멋지더만. 그리고 트랙스 액티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길에서 보니까 은근히 멋있어요. 진짜 전혀 공감 못하고 있네. 트랙스를 만약에 셀토스하고 같은 급의 자동차로 놓고 셀토스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면 조금 아쉬운데, 그런데 아래급이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자동차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좋은 차가 없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위는 KGM입니다. 3748대. KGM은 지금 토레스의 초기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죠. KGM 토레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판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KGM이 요즘 들어서 뭐 이거다 저거다 온갖 광고도 하고 차세대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물론 브랜드가 살아있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자동차라는 건 브랜드가 자동차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브랜드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신차도 많이 내놓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특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 제품력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582대. 와, 제네시스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지금 르노, 쉐보레, KGM 합친 것보다 제네시스가 훨씬 많이 팔아요.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딨어. 1위는 어떤 브랜드일까? 현대일까? 기아일까? 1위는 기아입니다. 44,076대. 2위는 현대고요. 37,071대입니다. 기아가 현대보다 무려 7,000대를 더 팔아서 1등을 차지했네요. 기아는 2달 연속 1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요즘 기아 주가를 보면, 야, 이게 이래서 그런가? 2월달 판매에도 1위 할 줄 아셨던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 이럴 줄 알았으면 테슬라 사지 말고 기아 샀. 기아가 거의 9만원쯤 갔을 때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이, 너무 올랐다, 이제 사면 안 되겠지 라고 할 때 살걸.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야. 와, 일론 머스크 화이팅. 자, 다음은 차량별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죠. 58위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한 대 안 팔려서가 아니라 한 대가 팔려서 놀랍습니다. 왜냐면 말리부 단종된 지 한참 됐어요. 생산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도대체 부평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어디서 자꾸만 말리부가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공장 옆에 보면, 오, 여기 숨어 있었네, 오, 이거 갖고 와봐 해서 한 대씩 파는 것 같아요. 자, 57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2대. 공동 55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그리고 쉐보레 볼트 EUV네요. 3대. 공동 53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와 볼트 EV입니다. 5대. 52위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파이드입니다. 6대. 51위는 쉐보레 타오고요. 50위는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릭 파이드입니다. 9대. 49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10대. 지금 바닥을 깔고 있는 자동차들 쭉 보면 뭐예요? 쭉 전기차죠. 왜 쭉 전기차야? 전기차 이렇게 안 팔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야. 1월, 2월은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전기차 그냥 빵대입니다. 빵대가 아니라 10대를 팔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이 10대는 보조금을 전혀 못 받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적어도 600-700만원씩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600-700만원 안 받고라도 나는 어쨌든 제네시스 GV60 전기차를 살래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10대 팔았다는 건 정말 근성 있는 10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한 달만 있으면은 보조금 600만원 주는데 그걸 안 참고 그냥 600만원 뭐 까짓 거 하면서 그냥 바로 질러버렸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환경부는 이거 어떻게든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조금을 주다가 안 줘? 그러면 중고차 값도 떨어질 텐데. 모든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은 그 차를 살 때 얼마를 내고 샀는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 차의 소비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 할인해서 샀으면 그 차를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1,000만원 할인된 가격에서 파는 겁니다. 그거를 갑자기 나 1,000만원 할인 받았으니까 1,000만원 이득,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전기차도 보조금을 1,000만원 받았으면 1,000만원 아래에서부터 그때부터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안 받은 차가 거기 일부 섞여 있으면 그 차들은 1,000만원 못 받았으니까 그 차는 다른 차보다 1,000만원씩 손해보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48위는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26대. 소나타 뉴라이즈, 와, 단종됐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좀 재고가 조금씩 어디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라는 건 아시다시피 현대 소나타 택시예요. 지금 단종됐고요. 이 차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올 예정입니다. 지금 택시기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살짝 살펴보시죠. 그리고 소나타가 단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4월경에 중국에서 들어온대요. 뭐 그게 기사가 나오긴 했었죠. 네.
네. 부산이 조합에서 뭐 반대를 한다고 어쩐다고 예. 그랬는데 예. 우리야 뭐 자세히 모르지만은 예.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들여올지 못 올지 아직도 약간 첨예하거든요. 노조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거 못 들여오게 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들이 정말 얼마나 소나타를 애정하는지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노조도 조금 양보해주면 좋겠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탈차는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꼭 다시 가져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47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53대. 46위는 현대코나 일렉트릭입니다. 58대. 아니 이걸 보조금만 받고 어떻게 58대나 샀지? 게다가 코나 일렉트릭은 요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전트림 100만원 가격이나 했어요. 재고차도 있는데 재고차는 3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살만한데? 45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62대. 아반떼 N 이 62대 중에 2대는 누가 샀는지 알고 있어요. 한 대는 이섭, 한 대는 모트라인. 이분 안 사셨으면 60대였어. 이섭님 요걸로 레이스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44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88대. 코란도라고 하면 어떤 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차예요. 코란도라는 이름은 여기다 쓰긴 조금 아까운 것 같죠. 사실 코란도가 너무 티볼리 닮게 나왔다 해서 많은 안타까움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KR10이 나오게 되면 이 KR10의 이름을 코란도라고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KR10이 나오기 직전에 이 코란도를 단종시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하나 단종? 43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98대. 아이오닉 6 놀라운 소식이 전 트림의 가격을 200만원 인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기차 안 팔리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를 하는구나. 아, 전기차 내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고요. 전기차 가격은 원래 낮아야죠. 지금 너무 높은 거예요. 아이오닉 6 지금 가격이 6천만 원인데, 아니 6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이렇게 사? 이거보다 더 깎아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200만 원만 깎는 건 아니고 여기에 충전 요금이라고 해서 160만 원의 카드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아이오닉 6는 재고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이전에 나온 차가 있대. 할인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일단 200만 원 인하한 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500만 원에다가 160만 원 하면 660만 원의 혜택에다가 전기차 보조금도 68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이오닉 6 한번 찬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고 차량이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EV9을 재고로 타고 나니까 재고 차량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이오닉 6 재고 차량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42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99대. 42위는 쉐보레 트래버스고요. 40위는 기아 EV9입니다. 124대. 어떻게 팔았냐? 보조금을 안 주는 상황인데 124대를 판 거예요.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아마 판매량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39위는 기아 EV6입니다. 155대. 보조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진짜 찐부자라고 할 수 있죠. 38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75대. 37위는 기아 K9입니다. 191대. 36위는 현대 아이오닉 5네요. 221대. 와, 세상에. 아이오닉 5는 아마 할인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고 실내도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 기존의 실내가 나빴던 건 아닌데 굉장히 싼 티가 났거든요. 이번에 싼 티가 싹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5천만 원대 자동차 맞다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자동차가 됐죠. 그리고 배터리 확 늘려서 주행거리도 확 늘어났는데 가격은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현대가 가격을 동결해. 야,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아니,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 인하를 할 수가 있죠? 가솔린은 가격 인하 전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기차가 놀랍게도 배터리 가격이 지금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깎아줘도 이익이 남아요. 지금 새로 나오는 자동차는 아마 우리 기대보다 가격이 더 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EV3는 3천만원? 35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241대. 와, 모하비 저력 대단하죠. 34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G70도 요즘 보니까 길에서 뇌징이 조금씩 된 것 같아. 요즘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33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323대. 32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331대. 넥소, 요건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수소 충전소에 오늘 갔었는데 수소 요금이 요즘 9,900원 정도 해요. 넥소가
6kg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6만원으로 600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넥소는 항상 충전소에 가서 5분에서 길게 기다릴 때는 10분 이상도 기다리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넥소를 사는 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넥소의 후속이 곧 나옵니다. 그건 맞는 건가? 31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367대. 아니 트레일블레이저 이럴 거면 부분 변경 왜 했어? 기존 모델을 그냥 똑같이 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싸게 해주지 괜히 바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쉽죠. 30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400대 보조금 한 푼도 안 받고 출고한 게 400대입니다. 눈물겹죠. 근데 토레스 EVX는 워낙이 가격대가 좋아요. 지자체 보조금 합치면 400만원 중반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면 보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보조금을 보통 현대기아 같은 경우 뭐 600만원 받는데 그거보다 좀 덜 받는다고 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소비자들에게 지갑을 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KGM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29위는 KGM 티볼리입니다. 498대. 28위는 제네시스 G90이네요. 605대. G90과 K9은 거의 비슷한 차. 이렇게 말하면 제네시스 오너분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고 어쨌든 K9에 비해서 제네시스 G90의 판매가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이게 1억짜리 자동차인데. 27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803대. QM6 아직도 판매를 굳건히 하고 있네요. QM6가 할인이 세요. 240만원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까지 찾아보면 조금 더 할인이 있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할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SUV LPG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26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812대. 이거는 진짜 보조금 받아야 되는 차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뽑지? 보조금이 없어도 이렇게 줄이어서 사는데 보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3월부터는 레이 EV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큽니다. 25위는 르노코리아 XM3입니다. 905대. XM3는 이거보다 더 팔아야 되죠. 르노 파이팅입니다. 24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938대. 원래 니로는 상당한 인기가 있는 차였는데 풀체인지하고 나서부터 인기가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사실 가격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니로는 가격이 상당히 좋은 자동차로 정말 정평이 나 있던 차인데 지금 새로운 니로는 가격 조금만 좋게 내놔주면 참 좋지 않을까. 23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140대. 22위는 기아 K3입니다. 21위는 현대 소나타네요. 1397대. 소나타 판매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습니다. 아산 공장이 설 연휴 이후에 정상화됐기 때문인데요. 소나타 요즘 디자인 굉장히 예쁘고 잘 나왔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하다. 이거보단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 연휴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견조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20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1397대. 울산 3공장의 라인 합리화 공사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생산량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아요. 19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447대.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대로 판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GM코리아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트랙스에 대해서 국내 판매 물량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한다고 했다가 물량을 배정을 안 해서 전혀 팔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제부터는 올려요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서 받기도 하다가 소비자들하고 제조사하고 아주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국내 물량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온 지 1년인데 아직도 인기라는 거 요거 계속 가는 거 아니거든요. 좀 더 노력해서 국내 물량 좀 충분히 뽑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1540대. 토레스 신차 열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7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1796대. GV70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직전에 이런 정도로 판매되는 것도 대단하죠. 16위는 기아 K8입니다. 2165대. K8 페이스리프트는 올해 중에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존 K8을 사겠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존의 K8이 조금 여성적이고 날카로운 선이 있었다면 이번에 K8은 세단이야 SUV야 이런 느낌이 드는 앞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2230대.
울산 3공장 라인을 합리화한다고 해서 아반떼 생산량이 조금 저조하게 내려왔어요. 2100대 정도 빠졌으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네요. 14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2365대. 팰리세이드가 14위에 그친다는 거 요거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가 이제는 이 정도의 판매량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산타페를 놓고 보면 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팰리세이드는 시트 높이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천장이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산타페는 기본적으로 차체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 자체도 낮아서 안쪽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그래서 산타페의 3열에 앉았을 때 팰리세이드 3열보다 오히려 넓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매장에 딱 가면 팰리세이드 있고 산타페 있으면 둘 다 앉아보고 산타페로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팰리세이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팰리세이드 곧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차가 풀체인지로 나와요. 제대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뒷모양은 아마도 산타페에서 봤던 이 전체가 열리는 이런 뒷모양을 팰리세이드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자, 13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878대. 요즘 길에서 스타리아 보면 정말 멋지죠. 이게 의외로 몇 년 지나고 나도 더 멋있는 것 같아. 처음 나왔을 때는 차가 뭐 이렇게 괴상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스타리아 라운지 앞부분에 금색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괜찮아요. 이거 하이브리드 모델도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있거든요. 중형 이상의 MPV, SUV들 이런 차들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솔린으로 했을 때 연비가 너무 떨어지고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다들 기다렸는데 지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닌가? 자, 12위는 기아 K5입니다. 2970대. K5 인기 여전하죠. 지금 K5 신형이 나오자마자 인기를 회복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1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070대. 전달 대비해서 투싼 2000대나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투싼은 신형이 나올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 물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기 물량을 소화하고 나니까 판매량이 감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싼이야 뭐 해외 수출도 워낙 잘 되는 차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 물량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감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물량이 있더라도 10위권 안에는 좀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118대. 야, 이렇게까지 저력 있는 자동차인가? 재고 여전히 있고요. 할인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고 지금 몇 대가 있냐면 무려 900대가 있습니다. 현대가 재고를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가는 차가 흔치 않죠. 캐스퍼 같은 경우는 현대가 재고를 마음대로 소진할 수가 없는 차예요. 잘 안 팔리는데 좀 그만 만들면 안 돼요?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저쪽은 현대가 아니거든.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하는 광주 일자리 때문에 만들어진 공장이기 때문에 이 공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는 밀어내기식으로 무조건 팔아야 돼. 할인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팔 수밖에 없는 입장. 올해는 전기차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야, 그것도 막 계속 생산하면 어떡해. 그럼 그거 진짜 악성재고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캐스퍼 전기차는 앞날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관용차로 뽑을 때 이제 무조건 전기차로 뽑아야 돼. 이산화탄소가 0, 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 차로만 뽑아야 되는데 관용차로 뽑을 차가 지금은 레이 EV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이 EV 판매량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캐스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캐스퍼로 반반 옮겨갈 수 있겠죠. 캐스퍼 전기차는 놀랍게도 레이 EV와는 다르게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전장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전장이 짧은 모델도 저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내수용은 전장을 짧게 해서 경차로 가고 수출형은 전장을 길게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차 수출하면 꽤 잘 됩니다. 유럽은 판매 대수에서 소형 전기차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캐스퍼 전기차 유럽에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빨리 수출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요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어 볼게요. 9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160대. 네, 어떻게 아직도 9위일 수가 있지? 진짜 인기 많은 자동차고 영상으로 매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인기를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 아닌가? 아니겠죠. 정말 인기 있을 만한 자동차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안에 실용성이 미쳤어요. 슬라이딩 도어로 여기 B필러 없이 여기 뻥 뚫려서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는 거 너무 편하고, 어린이들도 차에 타고 내릴 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차 안에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마스밴에만 들어갔던 거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SUV나 세단보다 짐이 더 잘 들어간다. 내의 특징이죠. 8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250대, 시작 가격이 589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조금만 옵션 붙이게 되면 7천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비싼 차를 우리나라에서 8위 3250대를 산다는 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아무래도 성공한 사람들의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있죠. 찐 부자가 타는 차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영화 파묘 보셨나요? 파묘에서 보면 김고은은 적당히 성공한 젊은 무당이잖아. 포르쉐 카이엔이잖아요. 그런데 김고은한테 이장비로 5억이나 주시는 이 정말 찐 부자 사장님은 제네시스 G80 탑니다. 찐 부자 이미지로 딱 맞다는 거지. 자, 어쨌든 E 클래스 5 시리즈하고 비교해도 승차감은 오히려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가 굉장히 경쾌한 자동차로, 좀 가벼운 자동차로 바뀐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G80이 배기량에서 혼자 앞서가는 자동차가 됐어요. 대배기량 자동차가 사라지어 가고 있는데 혼자 3.5L 엔진이야. 수입차 사시려던 분들 제네시스 G80 한번 시승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3963대. 설 연휴 이후에 그랜저 판매량 급감했다고 지난달에 뭐라고 뉴스도 나오고 뭐 난리였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랜저는 재고가 거의 없는 자동차라서 이게 아산공장 멈추는 게 직격탄을 받았던 거죠. 아마도 2월달 절반만 팔고서도 지금 7위 했으니까 3월부터는 제대로 한 달 꽉 채워서 생산하게 되면 아마 그랜저 판매량 지금보다 2배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967대.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내년에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됩니다. 어휴, 풀체인지가 벌써? 셀토스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셀토스가 이제 니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게 됩니다. 니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니로 없어도 된다고? 니로 단종? 그럼 안 되지. 진짜 소형 SUV 다운 소형 SUV 있어야 되고요. 니로는 가격을 조금 낮춰서 진정한 소형 SUV로 좀 거듭나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니로 가격이 2850만원부터거든요. 지금 이거는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하이브리드 가격을 거의 800만원으로 치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5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4652대. 시작 가격은 6930만원입니다. 여기서 옵션 조금만 붙이면 8000만원을 그냥 넘어요. 8000만원 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4652대 팔리고, 이게 국산차 중에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인기 있는 GV80인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V80은 이제 가솔린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다 전환해요. 출시 시기는 2년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에 공개해서 그때부터는 GV80 하면 가솔린차가 아니라 전기차다 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차세대 플랫폼 EM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이 113kWh, 그리고 최고 출력은 600마력 정도, 주행거리는 7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도 3단계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로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잘 될까? 스펙만 들으면 엄청난데 이걸 어떤 모양으로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소비자한테 제공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난 모르겠고 그냥 가솔린 자동차 타던 대로 타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바꿨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런 거 만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 대목이에요. 미국 조지아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현대가 만든 메타플랜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메타월드라고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때 이름을 정했나봐. 그래서 메타플랜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메타처럼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이름이긴 합니다. 이 공장이 완전히 자동화돼서 공장이 디지털 트윈으로 온라인상의 공장이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공장에서 여기 흘러가는 이런 로봇이라든지 사람들 지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그 디지털 세계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 같은 걸 저기로 좀 옮겨 라고 끌어다 놓으면, 그럼 로봇가 와서 여기서 실제로 여기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실제 공장과 가상의 공장 두 가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메타플랜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장 라인을 그냥 쭉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공장 셀 구조를 이용해서 로봇이 셀에 옮겨놓고 이것저것 붙이고 다음 셀로 또 로봇이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로봇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생산시설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을 인수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991대. 전달 대비 스포티지 1,000대 상승했습니다. 스포티지 원래도 많이 팔렸는데 이게 더 팔렸다. 신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투싼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이거든요.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 아직 안 했잖아. 근데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2배 더 팔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투싼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투싼의 외모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상당히 잘 나왔어요. CCNC 같은 것도 투싼에만 있고 스포티지에 없잖아. I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스포티지보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스포티지가 더 많이 팔린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스포티지란 상징성 때문인가? 아니면 역시 SUV는 기아차지 라는 생각 때문인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2배를 판다 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판매량도 상당한데요. 지난달 전세계에 팔린 스포티지 대수 무려 47,643대라고 합니다. 스포티지 정말 기아의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포티지도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더 멋지게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자, 이제 탑3만 앞두고 있네요. 탑3 어떤 차가 있을까? 3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7,413대. 산타페가 전달보다 판매량이 뭐 한 600대 정도 감소했어요. 뭐 거의 전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거죠. 산타페가 3위 대단합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거둔 게 바로 산타페죠.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가 5,000대 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이제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도 산타페를 생산합니다. 산타페 판매 대수는 지금 7,400대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죠. 사실 생산 대수는 10,000대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7,000대일 수밖에 없는 게 수출 물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산타페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산타페가 인기가 저조했던 거를 감안하면 이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당한 인기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해외 공장에 더 생산할 걸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엘라바마 공장에서도 산타페를 3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총 14만 대에서 15만 대라고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산타페가 한 달에 10,000대 이상을 판다는 거죠. 올해 새로워진 산타페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마 작년보다 잘하면 2배 정도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여튼 엘라바마에서 산타페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는 국내 판매량이 더 늘어나서 소렌토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사실 산타페 상품성 굉장히 좋거든요. 현대 좋은 차가 나왔을 때 잘 골라내고 이런 차들의 생산량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가 좋은 차고 어떤 차가 아닌지를 좀 헷갈린다. 모카가 사면 좋은 차다. 이 뭔 개소리야!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989대.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나왔죠. 하이브리드 생산량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1월 하이브리드 비중 53%였는데 이번 달은 56%.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대단하긴 한데 한 절반 정도는 여전히 디젤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의 증가량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가솔린이나 디젤은 대기기간이 3개월, 4개월이면 돼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는 생산이 밀려서 그렇지 만약에 주문이 들어온 대로 다 생산할 수 있었다면 아마 하이브리드가 80%를 넘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까지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있었어? 이거를 여태 안 내놨어? 엔진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변속기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소렌토에 들어가던 거 그대로 여기다 실은 건데 요거를 진작에 내놨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팔리니까. 중형, 대형에서 하이브리드 인기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기대되네요. 2024년 2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는 어떤 차일까요? 기아 소렌토입니다. 8,671대. 야, 올해 1월도 소렌토, 2월도 소렌토였죠. 1위를 놓치지 않는 소렌토입니다. 소렌토는 작년 9월, 10월, 11월 쭉 1등 했어요. 출시하고 12월 딱 한 달 빼면은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가 있나? 소렌토는 초반부터 생산 물량 어마어마하게 잡아놨고 근로자들도 사실 거기 맞춰서 또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파업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아니고 여기서 열심히 맞춰서 생산량을 잘 맞춰냈어요. 산타페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해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해냈던 것 같죠. 산타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렌토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죠. 산타페는 해외 시장에서 더 인기고, 지금 산타페는 미국 시장에서 한 달에 10,000대 이상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상당히 받쳐주는 자동차고요. 소렌토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 인기는 아닙니다. 소렌토가 미국에선 23,000대 정도가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조금 더 인기지만 미국에서는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월등 인기가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나라마다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이것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소렌토를 싫어하냐? 그럼 그건 아니고, 미국에는 소렌토보다 미국 전용 모델 텔루라이드가 있으니까, 텔루라이드는 워낙 미국에 딱 맞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만 11만 대를 판매합니다. 텔루라이드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소렌토보다는 텔루라이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2024년 2월 자동차 판매 순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인기 있는 자동차들은 다 이유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동차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판매 대수를 살짝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이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10위권 안에 제네시스가 2개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1위가 소렌토, 2위가 카니발. 지금 이렇게 보면 판매 대수가 높은 자동차들은 상당히 고가차들로 다시 개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판매량은 10만 대 이하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수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차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고가차들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익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동차 업체들 이 고통을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저가 자동차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그리고 저가 자동차들의 좋은 혜택도 많이 제공해서 이 서민들 경제에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